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이분만 나오면 청취자분들이 아주 즐겁다고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여러 명 빵빵 터진다고 얘기하시는 분. 좀 전에 목소리 들으셨죠? 청년의사의 송수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 송수연입니다. 아니 마스크는 좀 벗고 합시다. 네. 네, 우리끼리인데. 네, 송수연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JYP 송수연 기자님 그리고 우리 책걸상 편집하는 소연 PD 제가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늘 고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더 왜냐하면 이 녹음하는 그 시점에 전주에 금요일 날 우리 큰 행사 있죠. 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2,500명 정도의 청중을 모시고 음악회를 성황리에 성공시켰잖아요. 청년의사 창간 30주년 기념 음악회였죠. 네, 청년회사 창간 30주년 기념 음악회라고만 하면 사람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네. 니네 생일 잔치인데 뭐 니네 돈으로 해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의료진, 또 방역 전사들, 구급대원들 이런 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음악회다라고 이제 포장을 잘했죠. 음악회 이름이 수고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총감독이죠. JYP가 기획자 겸 총감독. 뭐 그런 셈이죠. 네. 네. 앵벌이도 좀 하고. 네. 그리고 실무를 소연 PD가 많이 했죠. 소연 PD가 네, 많이 고생 했고. 많이 했죠. 수연 기자님은 뭘 하셨나요? 수연은 저는 별로 잡무. 잡일. 송 기자는 뭐 크게 고생은 안 했습니다. 그 건으로는. 어쨌든 근데 전반적으로 송 기자는 그 음악회 관련해서는 많은 일을 안 했는데 우리 신문사가 원래 창간 몇 주년 되면 특집 기사를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너무 싫어요. 그랬다가 이제 29주년, 28주년도 그 아니고 창간 30주년 기념으로 뭐 이재각 교수님, 정재훈 교수님 등등이 네, 나오는 저희 자담회도 자담회 그것도 송 기자님께서 하신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끝자리가 공으로 끝나는 해다 보니까 30주년 특집 기사를 무지하게 많이 썼는데 그건 뭐 송 기자가 많이 썼죠. 네. 그래 너무 힘들었어요. 책 읽고 싶은 것도 막 사놨는데 하필 그때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저 송 기자가 했던 또 중요한 힘든 일 중에 우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나 했거든요. 별걸 다 했네요. 그 20주년 때도 했던 건데 30주년이라고 10년 만에 혹시 달라진 게 있는지 그리고 몇 항목 추가해가지고 똑같겠지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뭐 달라졌어요? 네. 뭐가 딱히 달라졌어요? 의사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늘었는데 좋은 이미지도 조금은 더 늘었고.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때 고생하신 의료진들을 의사들의 보면서 어떤 친절함, 뭐 능력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점수가 올라갔어요. 근데 똑같이 한편으로 올라간 게 뭐냐면 권위주의적이다, 권위적이다, 집단 이기주의 느낌이 좀 난다. 이런 점수도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니네가 친절도 하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다 이렇게 알겠는데 약간 이기적인 것 같아라는. 그게 아까 JYP잖아. 제가 그래서 제목을 권위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뽑았나 봐요.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JYP잖아. 딱 들어보니까 JYP네. JYP가 그래요? 의사 출신 아니랄까 봐서. 그런데 진짜 고생하셨고 제가 이제 빵 터졌던 게 저는 그 공연을 가서 뭐 수고하신 거 다 아니까 공연을 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켜봤는데 그 처음에 진행자 서현진 아나운서님께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진행자가 진행을 하다가 뭐 그렇게 예술의 전당에서 행사를 하면은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뭐 응급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있느냐, 안전 대책은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멘트가 진짜 웃겼던데 1,000명 이상의 의료진과 100명 이상의 119 구급대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니 우리도 처음 해봤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 중에 그 안전 대책은 뭐냐라고 채워야 되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실무진이 여기 뭐라고 써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전대책 원래 뭐 쓰는 거지? 여기 뭐 이렇게 혹시 응급 환자 발생하면 앰뷸런스 대기하고 뭐 이런 거 쓰는 건가? 이랬더니 그러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지. 그럼 됐네. 거기 1000명 이상의 의료진과 100명 이상의 구급대원 온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가장 확실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놓은 공연이라고 쓰면 되겠네라고 해서 그렇게 써서 냈는데 통과됐어. 통과됐죠. 예, 아무튼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 그 책걸상에 사실 청년의사에 의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의사가 잘 돼야 책걸상도 잘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책걸상 애청자 여러분도 청년의사 30주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날 이제 YG가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팀원들을 2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시킨 다음에 그 음악회에 가서 보라고 제가 티켓을 구해다 줬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좋았다고. 보통 팀장한테 그렇게 사근사근 감사 인사 잘 안 하는데 역시 뭘 줘야 돼. 네, 너무 좋았다고 감사 인사를 받아서 저도 되게 좋았습니다. 뭐 티켓이든 뭘 줘야 돼. 하여튼 정 줄 게 없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는 많이 주는데 과연 받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따뜻하게 느낄지는 미지수이네요. 네. 네, 책걸상에 의탁하고 있는 청년의사 창간 30주년 축하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책걸상 그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셨을 텐데 약간 정신이 없어요. JYP도 정신 없고 막 그 행사 준비 때문에 그런데 책걸상 방송은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게 유혹하는 YG와 우리 성수영 기자님이시잖아요. 유혹하는 JYP YG 쉬어가는구나. 유혹하는 YG 너무 좋아. 매일 이거 해. 근데 또 진짜 꼰대 아니랄까 봐서 책 사정 검열하잖아. 검열도 하셨어요? 검열해요. 왜요? 검열하고 읽을 것도 아닌데. 내가 또 물어보잖아. 뭘로 유혹할 건데? 뭐 이걸로 한다라. 그건 안 돼. 그리고 심지어는 권수도 정해줘. 왜요? 야 2권은 안 돼. 1권만 하자. 그래서 원래 월요일 날 2권, 수요일 날 2권 이번 주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1권으로 줄었어요. 1권은 나중에 해라 다른 기회에. 그 줄인 이유가 있어요. 그 수요일 날 2권은 같은 사람이 쓴 소설 2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권을 메인으로 하고 하나는 처지는 1권을 같이 그냥 서브로. 그건 된다. 근데 지금 월요일 날 소개하겠다는 책은 난 물론 안 읽어봤지만 딱 분위기가 되게 우아하고 훌륭한 책인데 둘 다 이거를 뭐 30분 만에 2권을 소개하면 이건 수박 겉핥기고. 방송 하나 말고 2개 뜨자. 아니 2개 다음에 혹시 필요하면. 아니 책걸상에 유혹하는 YG는 어차피 수박 겉핥기인데. 아니 아무리 수박 겉핥기라도 그냥 진짜로 겉만 할지 말고 최소한 이렇게 칼집이라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칼 좀 넣어가지고 약간 속을 보여주는 정도까지 가려면 한 편에 1권만 해야지. 안 읽으시면 될 텐데. 저자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YG의 이 빛나는 이 분석력, 요약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거든. 2권 하면. 2권 하면은 그냥 알라딘에 있는 책 속에 읽어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1권만 하자고 해서 강력하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그랬더니 꼰대래네. 네, 참. 아니 뭐, 좀 내가 그 어이가 좀 없었거든요. 아니 자기가 읽을 것도 아니고. 제3자인 제가 들어도 좀 어이가 없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오늘은 유혹하는 YG 1권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2권을 소개할 텐데 약간 결이 달라요. 보통 유혹하는 YG 하면은 1권은 조금 그 JYP가 안 읽을 게 뻔하기 때문에 YG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면 좋을 법한 책인데 책걸상에서 좀 평소에는 소개하기 어려운 책을 제가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YG가 읽었을 때 굉장히 재미있었던 책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분배를 해서 월요일 날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책 그리고 수요일 날은 좀 YG가 최근에 읽었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재미있는 소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팀 잭슨
셀럽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유명한 분이에요? 팀 잭슨 유명하신 분입니다. 팀 잭슨이라고 하는 분의 포스트 성장 시대는 이렇게 온다. 안 땡기네요. 라고 하는 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원서는 2021년에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6월 말에 서점에 뿌려진 책이니까 한 달도 안 된.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책입니다. 팀 잭슨이라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긴 합니까? 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필 잭슨은 아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죠. 누군데요? 필 잭슨은 그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NBA, 영국 결번 이런 걸로 유명한. 근데 이제 그런 셀럽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뭔가 이제 경제학의 특정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분과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제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성장 없는 번영이라고 국내에도 번역되어 있는 책의 저자세요. 이건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책의 원서는 2009년에 나왔습니다. 성장 없는 번영이라고 하는 책의 원서는 2009년에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2013년에 한번 번역이 되어서 나왔고 개정판이 2015년인가에 다시 나와서 지금도 서점에서는 구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성장 없는 번영이라는 책이 왜 유명해졌냐면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그러지긴 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민간 공공 영역 할 것 없이 현재의 금융자본주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때 영국 정부가 돈을 들여가지고 성장을 전제로 한 현재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을 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초점이 흐려지고. 왜? 아 제가. 귀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리액션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지금 내가 계속 지금 우리 송 기자님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집중해 볼게요. 아니 송 기자님 왜 내가 끌려와가지고 내가 이런. 아니요. 야 우리 그러면 재미를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 개념을 얘기하죠. 성장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결국 GDP 얘기하는 거죠. 경제 성장, GDP가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 숫자로. 네.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안 읽었지만 그 GDP 이 지상주의, GDP를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아마 그 책에 나오겠죠? 이 책에 처음에 나와요. 안 봐도 얘기가 되잖아. GDP라는 게 이게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닌데 우리가 지난 한 100년 가까이 100년은 또 안 됐거든요. GDP라는 개념이 나온 게 우리가 너무 맹신해오고 있는 개념인데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성장 없는 번영이라는 책으로 돌아가면 왜 그 책 얘기를 제가 길게 하냐면 그 책에 대한 맥락을 알아야 이 포스트 성장 시대는 이렇게 온다라는 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 없는 번영이 딱 보고서 형태로 처음에 나왔고 그 보고서가 너무나 화제가 된 거예요. 어떤 화제가 됐냐면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정부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준 다음에 그 용역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충격적인 거예요. 왜요? 성장을 전제로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한 풍요나 행복은 이제 선진국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진보 대통령이든 보수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5년 동안 경제 성장이 된다라는 걸 약속을 해야 시민들이 표를 주잖아요. 그렇죠. 예, 대체로. 그런데 영국 정부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앞으로 경제 성장은 기대하지 마라. 2009년에요. 2009년에. 저성장은 그냥 기본 디폴트고 그런 저성장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할 때지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해서 뭐 행복이라든가 아니면 번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불가능해졌다라는 내용이 그 성장 없는 번영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당한 센세이셔널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뭐 파이낸셜 타임스 올해의 책, 뭐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팀 잭슨이 계속해서 그 2009년에 성장 없는 번영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그 연구를 통해서 내놓았던 결론이 왜 중요한지를 전하는 약간 메신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이 포스트 성장 시대는 이렇게 온다라는 책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을 다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팀 잭슨이 이제 더 이상 내가 10년 전에 약간 제한 형태로 내놓았던 게 진짜 우리가 딱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코로나 팬데믹과 그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그래서 이제 포스트 성장 시대는 이렇게 온다를 펴냈는데, 이 포스트 성장 시대는 이렇게 온다는 팬데믹 기간에 쓰여진 책이라서 첫 대목이 언제냐면은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시작해요. 진짜 최근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원서가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2020년 다보스 포럼을 직접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생각이 전혀 다른 세계 정상들이나 그 세계 부자들이 되면 그냥 들으러 간 게 아니라 뭐 발표자로 갔겠죠. 발표자 혹은 네. 뭐 초청을 받은 거죠. 네. 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자기랑은 전혀 이 미래 전망이라든가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막 뭐 올해도 경제 성장은 가능하고 뭐 그레타 툰베리 이런 사람, 이런 그 철없는 애들이 뭐 기후이기 때문에 성장은 불가능하고 성장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뭐 택도 없는 소리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행복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행복이 밥 먹여줍니까? 연금은 돈이 찍혀야 연금인 거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세계 정상들이나 거기에 모여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혀를 쯧쯧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중국에서는 우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감염병 환자들이 퍼지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다보스 포럼은 몇 월에 다보스 거죠? 포럼이 1월인가 2월인가였으니까 2020년 2020년 1월이면은 그럼 이렇게 아직까지 모였겠죠. 모여서 아직까지 한국을 포함해서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네, 않을 때.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보고서도 저거 중국에서나 저렇지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주겠어 이러면서 이제 히덕거리는 장면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시작 좋네. 네, 그건 재밌겠네요. 시작을 하는데 이제 택도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성장 신화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성장을 맹신하는 게 진짜 신화일 뿐이고 그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차근차근 알려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팀 잭슨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GDP라는 개념이 언제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이게 악용 내지는 뭔가 이렇게 왜곡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다 지적을 많은 했고, 사람들이 지적을 했는데 JYP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근데 그걸 이제 JYP는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것저것 관심도 있고 많이 읽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교양시민. 네, 교양심에 꼰대기질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거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막 그 다보스 포럼에는 이제 그런 교양시민의 그러니까 걸맞은 다보스 포럼에 오는 사람들이 나만큼도 교양이 없어? 교양이 없었던 걸 보고서 이 팀 잭슨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
그래서 그 다보스 포럼에 온 사람들, 세계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되게 좋아하시네요. 부자들 플러스 난 왜 다보스 포럼에 못 가는 거지? 근데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국 시민을 포함한 뭐 한국 시민 등등의 선진국 시민들에게 성장 신화라는 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미 오래 전부터 성장 신화에 균열이 생겼고 그게 왜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대안이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굉장히 도도한 흐름이 있었다라는 걸 한번 자기 나름의 스토리텔링으로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일장은 어디로 가냐면 1968년으로 돌아갑니다. 68년? 네. 왜 68년이에요? 1968년에 로버트 케네디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 실제 대통령을 했었던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가 68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상황에서 암살을 당해가지고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죽었잖아요. 네. 근데 그 선거운동 기간에 캠페인을 하면서 로버트 케네디가 계속해서 아까 JIP가 지적했던 GDP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68년에요? 네, 68년에. 와. 그러니까 미국이 막 4% 5% 성장하고 있던 그 시기에 우리가 성장에 중독되어가지고 성장만을 맹목적으로 쫓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걸 미국의 유력한 양대 정당의 한쪽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심지어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로버트 케네디가 선거 캠페인 기간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총 맞아서 암살당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GDP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부터 이제 1장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각 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1장은 로버트 케네디, 2장은 로자 룩셈부르크, 3장은 엘렌 메가더. 엘렌 메가더는 잘 모르죠. 모르죠. 누구예요? 엘렌 메가더는 메가더 장군 여동생인가? 저도 메가더 장군과의 관계는 제가 따져보지를 못했는데 엘렌 메가더는 그 21세기 초에 혼자서 요트 여행으로 세계 일주 같은 걸 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여성으로 그 셀럽이 된 그런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어떤 그 활동가로 돌변을 했냐면 환경운동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나 지속가능한 지구를 우리가 돌보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 돌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왜 그렇게 인간의 한계에 도전했던,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도전을 했던 그 여성이 이렇게 지구의 한계에 대해서 성찰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파하는 캠페이너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앨런 메가더 얘기를 살짝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가 그 고등학교 뭐 철학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배웠던 존 스튜어트 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되게 딱딱하게 존 스튜어트 밀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근데 그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존 스튜어트 밀을 괴롭혔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뭐였는데요? 그게 사실은 왜 경제는 성장하는데 사람들은 더 불행해지지? 그걸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니까 네. 존 스튜어트 밀은 그런 질문에 우울증은 빠졌었나 봐요. 아, 네. 그러게 참 훌륭한 분이네. 아 진짜. 그거 말고는 우울할 일이 정말 없었던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은 그리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다른 여인도 있었겠지. 네. 설마 그것만 가지고 우울증에 빠졌을라고. 그리고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을 한 여성이 구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과의 사랑을 통해서 존 스튜어트 밀이 구원을 당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평생 괴롭혔던 아까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답까지도 찾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엔트로피 개념을 지금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그 개념으로 정립한 유명한 과학자가 이제 루트비 볼츠만이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그 루트비 볼츠만의 엔트로피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장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6장을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는데, 린 마굴리스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여성 과학자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그냥 배경으로 한 가지 설명하면, 그 되게 유명한 과학자 칼 세이건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네, 칼 세이건의 첫 번째 부인. YG는 어떻게 다 알아요? 네? 그게 더 신기하네. 칼 세이건의 첫 번째 부인이고 한 10년인가를 같이 살았을 거예요. YG는 칼 세이건의 두 번째 부인도 알아요. 네, 그리고 그 몰입 연구로 굉장히 유명해졌던 미하이 첵센트마이야. 알잖아요, 그거 JYP도. 칙센트마이라고 그동안 우리는 보통 불러왔는데. 네네네. 책 뭐라고요? 칙센트마이야? 첵센트미하이. 미하이. 그러니까 네, 첵센트미하이라고 책에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칙센트미하이라고 보통. 첵센트미하이. 예. 그리고 그 서양 철학이나 뭐 서양 정치학, 현대 서양 정치학 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뭐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인데, 한나 아렌트. 그다음에 틱나탄. 그 스님? 틱나탄. 그리고 존 로크. 그다음에 시인으로 유명한 에밀리 디킨슨. 이런 사람들을 장 하나하나씩 호출을 하면서 그 사람의 고민이라던가 그 사람의 생애라던가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성장 신화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쭉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풀어보는 책이에요. 아, 지금 저 표정은 되게 안 좋거든요. 네. 누가요? 수연. 아, 우리 수영 기자 표정 안 좋아요. 자, 근데 이 책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은 어차피 저는 포기하고 갔어요. 이 책을 수영 기자를 유혹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수영 기자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랑 너무 다르다. 근데 지금 그 약간 유혹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거 책도 안 읽고 할 말은 아닙니다만 가령 GDP 신화가 뭐가 문제냐 이 얘기를 수연한테 열심히 해주면 그러면 오히려 관심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이거든요. 그 GDP 신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일장의 주인공이 로버트 케네디라고 하는 그 미국의 1968년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나설 뻔했는데 암살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이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GDP는 대기오염과 담배 광고를 고속도로에서 사고 차량을 치우려고 운행하는 구급차를 합산합니다. 문을 잠글 특별한 자물쇠와 이를 부순 사람들을 감금할 교도소도 합산합니다. 미국 삼나무의 파괴와 뭉텅뭉텅 잘려나가는 자연 비경의 손실 또한 합산합니다. 네이팜탄도 합산하고 핵탄두도 합산하며 우리나라 도시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데 쓰는 장갑차도 합산합니다. 히트만사가 만든 권총과 스펙사가 만든 칼도 합산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아먹기 위해 폭력을 미화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합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GDP가 늘어나는 게 과연 미국의 공동체 그리고 미국의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 합산하는 GDP를 우리가 맹신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이냐라는 질문을 선거 기간 내내 로버트 케네디가 계속해서 던졌대요. 그 얘기부터 유혹을 했으면 좀 송수연 지금 관심 그러게요. 눈빛이 달라졌잖아요. 관심이 약간 가는 눈빛으로.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근데 앞에 지금 존 스튜어트 밀 막 한나 아렌트 무슨 이런 얘기를 주로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딱 JYP 이야기 들어보니까 YG 실책이었는데 YG는 이 사람들 이름을 보고서 유혹동이 강했거든 이 책에. 근데 지금 대부분의 독자들, 청취자들은 거기 나오는 그 한 10명의 이름 중에 한 태반은 최소 절반은 낯설어. 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 솔직히 이름은 들어봤을지언정 그 사람이 정확하게 뭘 주장했는지 어느 정도 아는 분들도 공리주의자 이런 것만 알지 자세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솔직하게 말하는 프로그램이 책걸상이니까 성장시나 1장 제목이에요. 2장은 누가 자본주의를 죽였을까? 3장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4장은 번영이란 무엇인가? 5장은 사랑과 엔트로피에 대하여. 6장은 경제학은 스토리텔링이다.
27장은 노동에서 작업으로. 뭐 이런 식의 제목이에요. 이런 식의 제목은 와해지는 별로 끌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별로 안 끌리네요. 나도. 예, 그런데 그런 제목의 밑에 로버트 케네디, 로자 룩셈부르크, 엘렌 메가더, 루트피 볼츠만, 칼 세이건의 첫 번째 와이프였던 린 마골리스,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의 연인이었어요. 첫 번째 와이프하고 두 번째 와이프 중에 누구를 더 잘 압니까? 첫 번째 와이프를 더 잘합니다. 세 번째도 압니다, 잘. 네. 그 지금 따로 책 쓰고 하는 분은 세 번째 와이프인 거죠. 예. 참 칼 세이건도 대단한 사람인 게 YG가 3명의 와이프를 다 알고 있다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그리고 틱나탄 스님? 그리고 에밀리 디킨스는 시인인데 이런 사람들로 탈성장이라는 게 가능하다, 혹은 포스트 성장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썰을 푼다고? 이제 YG는 거기서 이 책 굉장히 읽어볼 만한 책이다라고 유혹이 됐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송소연 기자한테 이제 질문 갑자기 훅 들어갑니다. 자, GDP라는 개념은 언제쯤부터 쓰였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일단 68년 전이겠네요. 그렇죠. 똘똘해. sure. 물론입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한 1900년대? 1900년? 19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여 년 전? 네. 저도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만 아마 이게 2차 대전 중 아닙니까? 맞아요. YG가 좀 잘 알죠?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GDP라는 개념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근데 왜 개발이 되었냐면 그 얘기를 하면은 딱 2차 세계대전 때 개발이 된 이유를 알 텐데. 그러니까 그 정부가 그 얘기도 나와요? 네, 그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전시에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을 지출할 때 감당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대충의 개념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표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그때 그냥 뚝딱뚝딱 별로 그렇게 신중하지 않게 만든 개념이 이 GDP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GDP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되게 이렇게 정부가 거시적인 경제 정책을 펴는 게 되게 허술했던 거죠. 감으로 때려잡았던 거예요. 네. 사람들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어느 분야에 뭔 돈이 들어가고 이게 통계도 아무래도 약하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별로 없던 시절에 했는데 이제 마침 또 전쟁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뭐 대공황은 지난지 좀 한 10여 년 지난 시점이겠지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부가 이렇게 우리가 할래 정책을 펴는데 근거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니네 학자들 경제학자들 뭐 옛날부터 경제학 한다고 떠드는 니네들 뭔가 우리가 정부가 말할 때 필요할 만한 근거가 될 만한 자료 좀 개발 좀 해봐 뭐 이러고 이제 푸시를 했는데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이 있나요? GDP 개발한 사람이? 하여튼 그 무렵에 누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다 합치면 GDP라고 부르자. 근데 정부가 딱 들으니까 왔단 거지.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인용했지만 탱크를 사잖아. 막 어디 가서 막 폭격을 하잖아. 그게 다 GDP가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막 저 아마존 원시림 가가지고 막 나무를 베다가 막 팔잖아. 그거 다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가 뭔가 되게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도구로서 GDP라는 개념이 처음에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1953년 이후에는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퍼지기 시작해서 1960년대가 되면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의 그 수준을 경제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딱 확립이 된 거죠. 미국이 저 지표를 잘 활용해가지고 국민들을 막 설득하고 정권이 유지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들도 저거 좋은데 야 우리도 도입하자 이렇게 이제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GDP가 되게 훌륭한 엄청난 기준인 것처럼 됐는데. 그 책에도 나온지 모르겠지만 GDP에 그러면 아까 이것도 포함돼요 저것도 포함돼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포함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가 가사노동을 하는 거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돌보는 거 포함되지 않죠. 그리고 가령 집 앞을 청소하거나 뭐 한겨울에 눈이 쌓였는데 그 눈을
각자 시민들이 치워요. 이런 건 다 포함되지 자원 않는 활동하는 거라든지 자원봉사 활동 아니면은 그 이제 친한 동호회나 아니면 뭐 채굴상에서 지금 JYP랑 YG가 이렇게 측정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떠들고 있는 거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것들이 포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회사에 가서 뭔가 단순한 노동을 하고 해서 주 40시간을 일을 하는 가치와 전업주부가 가사를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하면서 40시간 동안 실제로 일을 하는 가치를 하나는 쳐주고 하나는 안 쳐주는 거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 그리고 그 진짜 기라성 같은 의사 선생님들 청년 의사에서 하는 나는 의사다에 나와가지고 공짜로 공짜로 재능 기부하는 거 사실 그분들 시간 엄청나게 들이는데 그런 거 GDP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난 그 7월 1일 청년 의사 수고했어요 그 행사에 그 진짜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들 거의 뭐 반값도 안 되는 평소에 받는 곳에 반값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와가지고 출연료 받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GDP에 도움 안 되는 일인 거죠. 사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GDP 맹신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새로 만들어낸 게 그 뭐죠? 그거는 무슨 행복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국민 총생산이 아니라 뭐 국민 총행복 이런 거를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송 기자가 그런 건 측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 측정하는 방법들을 또 만들어내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이 책에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제가 처음에 저는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읽었더니 재밌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재밌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재밌는 포인트가 저랑 맞을까 싶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뒷얘기들 좋아하잖아요. 일단 사람 뒷얘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은근히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되게 그 막 경제학 이야기, 무슨 사회학 이야기, 철학 이야기 이런 것만 딱딱하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매 장에 메인 주인공이 있고 그 메인 주인공이 살아가면서 했던 고민 그리고 약간 갈등 그리고 막 약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은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어 볼츠만 같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 봐서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또 뜻밖의 또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개인사랑 개인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좀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저자가 이 성장 신화 혹은 성장 신화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게 가능할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대목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GDP의 문제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빠져 있는 게 없어요. 그 기존에 무슨 성장 비판 뭐 이런 거는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에 나와 있는 엑기스 개념들만 진짜 이 팀 잭슨이 귀신같이 다 가져와가지고 그걸 자기 언어로 잘 버무려가지고 이야기를 책이 해서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두껍지도 않아요. 다 담았네요. 그러니까 본문이 300쪽 좀 넘거든요. 그 저 경제학 분야의 강양군가 보네요. 본인이 맨날 지식 큐레이터라고 하는데 본인 주장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잘 가져와서 핵심을 잘 설명해.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강양군 느낌이에요. 살짝.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유혹을 했어야지 그러면. 이게 과학 분야는 이제 저 수질위생 같은 과학의 품격 같은 책을 보면 되는데 이게 경제학 분야, 특히 이 저성장 시대의 경제학과 관련해가지고 과학의 품격처럼 잘 요리된 그런 큐레이션된 책이.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잖아요. 막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저성장 얘기하고 탈성장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성장, 맹목적인 경제성장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약간 좀 뭐 도덕 교과서처럼 들리기도 하고 특히 가장 실현 가능성이라던가 너무 낭만적인 접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포스트 성장 시대는 이렇게 온다는 우리한테 익숙한 혹은 뭐 과거에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진짜 2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야 그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가능해라는 걸 독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또 굉장히 친절하게. 그래서 저는 이 책은 그 책걸상 애청자들에게 좀 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혹하는 YG 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한 권만 소개했는데도 벌써 30분 훌쩍 넘었거든요. 우리가 또 사담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두 권을 어떻게 하냐고. 30분에. 결국 2권 소개하셨어요. 성적 없는 번역이랑. 근데 성장 없는 번역은 조금 재미없는 책이에요. 그래요? 요것만 읽으면 됩니다. 네, 이것만 읽으면 돼요. 네. 결국 이 저성장 시대에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정책을 펴야 하는가에 대한 약간 담론들 이런 맞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딱히 대책은 없잖아. 대책도 좀 있고 대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책보다는 좋다. 어떤 책이냐면은 그 팬데믹 시대에 약간 그냥 피상적으로 막 포스트 팬데믹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들 모아가지고 그냥 유명한 사람들 인터뷰 같은 거 모아서 낸 책들이 몇 권 있었는데 그런 책들에 비하면 이 포스트 성장 시대는 이렇게 온다가 훨씬 더 탄탄하고 훨씬 더 정교하고 그리고 훨씬 더 종합적이면서도 친절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세요. 안 봐도 짐작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안 봐도 짐작할 수 있다. 경제학자가 안 보겠다는 얘기죠. 경제학자가 쓴 책이잖아요. 제가 경제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경제학은 뭔가 논리 근거가 있거든. 근데 되게 정치학자나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은 근거 없는 얘기를 많이 해. 근데 경제학자들은 어쨌든 그게 좀 틀릴 수도 있고 왜곡일 수도 있지만 이러이러한 숫자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 팀 잭슨이 내가 왜 이렇게 썼을 수 있을까를 봤더니 경력에 특이한 경력이 있어요. BBC 라디오 방송국 각색 크레딧을 가진 수상 경력이 있는 극작가이기도 해. 극작가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네. 경제학자이고 좋은 책도 쓰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그 자신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주장을 약간 스토리텔링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중들을 능력이네요. 유혹할 수 있을까. 강양구도 몇 년 있다가 대학에 자리만 하나 잡으면 비슷한 거 아니야. 신문기자, 방송기자 다 해보고 팟캐스트, 유튜브 다 해보고 책도 여러 권 쓰고. 대학의 자리를 못 잡았네. 대학에 그거 참 안타깝네요. 네. 아니야 전에 메타 페이스북 했었잖아요. 네. 그때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때도 뒷얘기 좋아한다 그래서 저 샀거든요 이거 메타 페이스북. 아직 안 읽었어요. 아직 안 읽었어요. 왜 그랬어? 아니 뒷얘기가 많고 되게 재밌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보기에 포스트 성장 시대는 이렇게 온다 산다. 네.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살짝 지금 책걸상 이 애청자분들이 약간 좀 그런 거 있고 지적 욕구 있거든요. 지금 살짝 지금 만지작 거린다. 저거 한 권이면은 다 된다고? 다 된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몇 분 지금 동네 도서관에 책 들어왔나 검색하고 계신 거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 4년제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사실상 그 1인 4년제요? 3년제. 저도 4년제로 들었어요. 3년제. 무슨 출판사 이름 4년제야. 그래서 이런 2년제? 우리나라의 포스트 성장 혹은 탈성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모이는 약간 연구 집단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약간 1인 출판, 자비 출판 비슷한 형식으로 내서 중간중간에 오탈자도 있고. 그러니까 번역은 굉장히 훌륭한데 그 이제 편집 과정에서의 책의 만듦새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표지 디자인에도 돈을 거의 안 쓰신 네, 거죠. 맞아요. 그냥 표지 디자인이 그냥 포스트 성장 시대는 이렇게 온다. 제목이 다예요. 보고서처럼. 아니 제목에 그 줄 하나 그어놨으면 표지 디자인.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이거 표지 디자인 좀 신경 쓰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포스트 성장 시대는 저렇게 밋밋하고 재미가 없는 거구나라는 인상을 독자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작진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작자에게. 이북으로 사셔도 되겠네요. 이북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책으로 자원 낭비하지 말고 이북 사서 보시라고. 이 책이 이북도 있어요? 이북도 내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직은 출시가 안 된 모양이에요. 아직은 출시 안 됐어요? 네, 네이버에서 아. 걸리진 않는데 원래 한 2, 3주 있다가 네. 3, 4주 있다가 나오는 거니까요. 네, 제가 그 포스터 상당시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보시면서 약간 편집이 좀 엉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뭐야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이런 사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책 하나도 안 읽고 와가지고 네, 바보 될 줄 알았는데 약간 그래도 아는 얘기도 되게 섞여 아는 있고 척하고 해가지고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요. 기쁩니다. 네. 완전 되게 교양 시민 소리도 듣고 네. 뿌듯한 보람 있는 꼰대 방송이었습니다. 소리는 지우셨네요. 원래 이렇게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기억하기 싫은 건 또 금세 잊는다. 꼰대라는 말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원래 기억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YG가 최근에 소개한 그 네. 기억의 무슨 기억의 내과학.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 이런 네. 책 보면 또 이렇게 왜 인간은 JYP처럼 기억하고 하는가에 대한 또 설명도 있고. 오늘 유혹하는 YG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은 수요일 날 한꺼번에 네, 소개를 한꺼번에 해드리죠. 소개하도록 시간이 하죠. 좀 오래되어서.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요일 날 재밌는 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